샘플링 시어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글로 이야기하면 소리 나는 대로 샘플링 뒤에는 정리, 샘플링 정리입니다. 얘는 이제 3학년 통신이론에서 아마 배울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배우고 오늘은 러프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문제를 한번 던지면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얘를 저장을 해요. 이 노래를. 저장했는 거를 나중에 복원을 해야 되겠죠. 얘를 하현우로 합시다. 가장 좋아하는 가수니까. 하현우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 이놈을 저장하고 나중에 복원을 하면 걔의 목소리가 그냥 나와야 돼, 복원이. 이 문제나 지금 우리 문제는 뭐냐 하면 회로 내에 어떤 파가 있어. 이 파를 일단 저장을 하고 그거를 화면에다가 다시 복원을 할 거야. 이 전체 과정이 뭐냐 하면 오실로스코프예요. 그래서 화면에다 이런 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위에 문제나 아래 문제나 옛날에는 전부 아날로그였어. 이 두 문제 다. 요즘은 전부 디지털 세상으로 다 바뀌었거든. 이제 전부 디지털이니까 디지털 관점에서 설명을 해봅시다. 아날로그 값을 일단 디지털 값으로 바꾸는 첫 단계가 뭐냐 하면 샘플링 단계입니다. 샘플링 단계라는 거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전압 신호로 이제 나타내면 얘를 모든 값을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시간의 값만 샘플링 하는 거죠. 자, 요거를 델타 T 주기를 사이로 요 값들만 샘플링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메모리 저장은 뭐만 하느냐 하면 모든 순간의 값을 하는 게 아니고 요 순간, 요 순간, 요 순간, 요 순간, 요 순간 요 값들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델티는 뭐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요 값, 요 값, 요런 값들을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복원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원신호로 이렇게 복구를 하면 돼요. 잘 익으면 되겠죠. 그죠? 이제 복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원신호를 샘플링 해가 저장했다가 다시 원신호로 복원이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답은 yes, no. 생각할 시간 3초. 하나, 둘, 셋. 답은 no입니다. 그러면 공학도는 뭘 하느냐 하면 no니까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복원은 불가능해. 100%. 최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복원 신호가 거의 원신호하고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많은 조건들이 따르는데 그치? 지금 조건만 딱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바로 델타 T를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거지. 내가 샘플링을 얼마마다 한 번씩 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일단 개념적으로 먼저 복원이 가능하냐를 알아봅시다. 어떤 신호가 있어요. 이 신호를 샘플링에다 다시 복원 가능하냐. 샘플링을 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샘플링을 하고 요가 이쯤에서 한번 샘플링을 하고 이쯤에서 샘플링을 했어.
이거 복원 가능하냐 안 하는 거하고 자 똑같은 신호가 있는데 이번에는 샘플링을 굉장히 잘게 할 겁니다. 샘플링을 잘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샘플링 하는 거죠. 지금 델 T가 위에 비해서 델 T가 굉장히 작죠. 뭐가 복원이 가능할까요? 무조건 밑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 하더라도 또 조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떻게 부드럽게 연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샘플링 했는 거는 점이에요. 점이 듬성 있죠. 이렇게. 그럼 얘를 얼마나 부드럽게 연결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복원 기술이지.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거가 뭐냐 그러면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예요. 근데 앞에 아이디얼이 붙었다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 안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을 봅시다. 밑에 거는 위에 거는 안 되고 밑에 거는 된다. 그 말은 뭐냐? 이게 이제 한 주기다 칩시다. 이 파형에. 그럼 요게 델 T야. 그럼 어떠면은 잘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델 T가 T보다는 매우 작아야 복원 가능할 것 같죠. 근데 자, 이게 주기가 바뀌어. 주파수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주기하고 여기 주기가 다르다는 거지. 그럼 여기 긴 데보다 짧은데 주기가 짧은데 복원이 되어야지. 즉 요 미니멈보다는 델 T가 작아야 된다는 거지. 일단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자, 이거를 주파수로 따지면 델 T분의 1이 샘플링 주파수고 T민분의 1이 Fmax예요. 그럼 이거는 등호가 이렇게 되죠. Fmax보다 샘플링하는 주파수가 훨씬 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샤논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법을 만들었어. 그 법 이름이 뭐냐? 그러면 샘플링 시어럼이에요. 시어럼은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저렇게 무작정 클 필요 없다. fs가 fmax보다 2배만 크면 된다. 이게 이제 샘플링 시어럼이에요. 이 자체가. 자, 그러면 얘를 식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뭐 양변을 2로 나눠줘. 그러면 2분의 fs가 fmax보다 크면 되죠. 앞으로 이 2분의 fs를 뭐라고 할 거냐 하면 나이키스트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샘플링 주파수 있죠. fs가 작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작다라는 거는 작다가 샘플링 시어럼을 만족 안 해. 자, 다시 할게요. fs가 작으면서 나이키스트 프리퀀시가 fmax보다 커야 되는데 fmax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을 못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봅시다. 자, 어떤 정연파가 fmax가 그냥 하나로 보고 그냥 주파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했어. 근데 샘플링을 듬성듬성해. 자, 여기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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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어. 자,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밑에다가. 이제 샘플링 했는 정보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자, 이거 복원해야 돼. 위에 거 모른다 치고, 사람 보고 복원하라 하면 어떻게 복원하느냐 하면, 이렇게 복원을 해.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게 원신호야. 원신호를, 샘플링을 잘못했잖아요. 잘못하고 복원을 하면, 완전 엉뚱한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FS가 크다. FS가 크면 클수록 좋은데 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봅시다. 어떤 파가 이렇게 있는데 자, 위에는 대충 하던 샘플링 시어럼보다 조금 만족하게 커. 이렇게 샘플링 할 거예요. 이건 샘플링 시어럼을 만족합니다. 이번에는 지나치게 많이 해, 이렇게. 보고는 훨씬 쉬워요,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야 되니까 위에보다 밑에는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써. 메모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FS를 봅시다. 이제 크고, 이건 작은데. FS가 크면 뭐가 좋으냐? 복원이 잘 돼. FS가 작으면 복원이 어려워요. 그럼 FS가 작으면 메모리는 굉장히 적게 차지해. 그러면 이제 주의의 예 중에서 FS를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봅시다. Fmax가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문제에서 내가 하현우가 노래 부른다 그랬죠. 이 하현우 노래 부르는 거를 저장을 해요. 저장할 때 샘플링을 해가 저장을 해요. 그러면 하현우가 신나게 노래 부르죠. 그럼 이 하현우 안에 주파수가 300에서 보통 인간은 300에서 3000Hz예요. 물론 하현우 이보다 더 낮고 더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뭘 아느냐? Fmax를 알고 있어. 이럴 때는 FS가 얼마를 하느냐? 요게 Fmax예요. 2배를 안 해요. 충분히 해. 20 Fmax를 하는 거예요. 복원이 부드러워. 그러면 60kHz가 되겠지. 이렇게 딱 결정 나는 거야. 이럴 때는 FS가. 자, 이번에는 Fmax가 얼마인지 모를 때예요. 그게 지금 우리 오시로스코프야. 회로의 주파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에 해야 되는 경우지. 그럼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오시로스코프의 능력은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가진 오시로스코프가 DPO201입니다. 이 DPO201의 최대 능력은 얼마냐 하면 1기가 샘플링 퍼 세컨입니다. 세크라는 건 초당 1초당 몇 번을 샘플링 할 수 있느냐? 1기가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야가 가지고 있는 최대 능력이에요. 근데 무작정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 하면 이 DPO2012의 전략은 뭐냐 하면 느린 주파수가 들어오잖아요. 느린 주파수는 사람은 분명 수평 스케일 계수값을 크게 할 거라는 거야. 느린 주파수일 때는. 그러면 오시로스코프는 뭐냐? 수평 스케일 계수값이 크면 느린 주파수를 보는구나. 아, 그러면 내가 샘플링을 적게 해야지. 예를 들어가 수평 스케일 계수가 100세크 퍼 디비전이잖아요. FS가 125 샘플링 퍼 세크. 초당 125 샘플링 외에는 안 해. 느리니까. 그보다 더 많이 하면 메모리 너무 많이 차지해요. 자, 빠른 주파수가 있을 때는 인간은 수평 스케일 계수값을 작게 해요. 그러면 빠른 주파수라는 걸 알고 FS를 키우는 거야. 오시로스코프가 스스로. 예를 들어 이게 10 마이크로세크 퍼 DF이다. 그러면 얘는 최대로 하는 거야. 1기가 샘플링 퍼 세크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중간에 수평 스케일 계수값이 200 마이크로세크 per DIV라면 이 DPO 2012는 62.5 메가 샘플링 per 세크로 이렇게 샘플링 할 겁니다.